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로레오의 시계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바로 롤렉스의 데이토나를 오마주한 L9216, 일명 로레토나라고 불리는 시계이죠. 로레오에는 베젤만 다른 형제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9208 모델인데 이 시계는 독특하게도 요트마스터 베젤과 데이토나의 다이얼이 결합된 디자인이죠. 인기가 많고 해외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고민을 하다가 9216 모델을 샀는데 알리에서 세일과 쿠폰 할인 등을 적용해서 $76, 약 8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죠. 베리에이션은 다이얼 컬러와 베젤의 재질에 따라서 총 8가지의 옵션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베젤이 스틸과 세라믹으로 구분이 되는데 제가 구입한 건 화이트 다이얼의 스틸 베젤 모델이죠. 로레오의 제품답게 가격 대비 스펙 하나는 손꼽을 만한 시계인데 과연 단점이 적고 여러분들께 추천할 만한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시계의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직경은 40mm, 러그 트러그는 48mm, 두께는 13.2mm이죠. 밴드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3연줄 브레이슬릿이며 폭은 20mm입니다. 글라스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이며 무브먼트는 중국산 오토매틱 무브가 장착되어 있고 방수는 100m의 성능을 지니고 있죠. 특징으로는 데이트 창과 3개의 서브 다이얼이 있는 구조입니다. 서브 다이얼은 롤렉스 데이토나와 다르게 월, 요일, 오전, 오후를 나타내는 캘린더 기능이죠. 그리고 베젤은 타키미터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 시계가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없어서 디자인 요소로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시계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은 단단하고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데이토나를 오마주하다 보니 디자인은 깔 수가 없죠. 케이스가 폴리시드 처리가 되어 있고 마감은 괜찮은 편이네요. 워터고스트보다 케이스의 품질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베젤은 스틸 재질의 타키미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크로노 초침이 없다 보니까 사용은 불가능하죠. 그냥 데이토나의 디자인을 따라하다가 들어간 데코레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베젤이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블링블링한 느낌보다는 차분한 인상을 주는 것 같네요. 글라스를 살펴보면 플랫한 사파이어 글라스가 장착되어 있으며 다이아몬드 셀렉터로 측정을 해봐도 사파이어로 확인이 되죠. 다이얼은 펄 화이트 베이스에 바형 인덱스가 입체감 있게 처리가 되어 있고 4시와 5시 사이에 데이트 창이 위치합니다. 상단에 로레오 로고와 표기들이 작게 쓰여져 있는데 이게 롤렉스를 따라한 거라서 큰 의미는 없죠. 그리고 하단으로 3시, 6시, 9시 방향에 3개의 서브 다이얼이 위치합니다. 화이트 다이얼의 블랙 컬러로 테두리를 하고 있어서 대비를 이루고 눈에도 확 띄네요. 제가 싫어하는 캘린더 서브 다이얼입니다. 좌측은 요일을 나타내고 우측은 1부터 12까지 월을 나타내며 하단은 24시간계를 나타내죠. 싫어하는 이유는 단순한데 매번 날짜, 요일을 맞추는 게 귀찮거든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듯 싶습니다. 센터에는 시분초 핸즈가 위치하며 펜슬 형태의 시분침에 야광도료가 발려있네요. 인덱스에도 야광 처리가 되어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야광의 면적이 좁고 작아서 눈에 크게 띄진 않지만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측면을 살펴보죠. 측면의 두께는 13.2mm로 오토매틱 시계로서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측면에는 L자 이니셜이 들어간 용두를 중심으로 상하 푸셔가 존재하며 용두부터 살펴보면 스크루다운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용두를 풀어서 2단을 뽑으면 시분 조절이 가능하고 핵 기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용두 1단에서는 날짜 조절이 가능합니다. 용두를 잠그기 전 기본 상태에서는 와인딩이 되며 잠글 때는 눌러서 돌려줘야 하죠. 용두 상하로 위치하는 푸셔는 다른 시계와 다르게 스크루다운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돌려서 푼 다음에 누를 수가 있습니다. 푸셔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잠궈 놓을 수가 있어서 우연히 눌려지는 일도 없고 침수 걱정도 덜하죠. 상단 푸셔를 누르면은 좌측의 요일창 핸즈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일요일부터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죠. 그리고 하단 푸셔를 누르면 우측 서브 다이얼의 월 단위 조정이 가능합니다. 한번 누를 때마다 1개월씩 이동을 하죠. 자, 그럼 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무광이 교차하는 3연줄 브레이슬릿이며 마감 상태도 좋고 유격도 없네요. 엔드링크가 솔리드로 되어 있고 이 정도면 좋은 퀄리티인 것 같습니다. 버클은 잠금 장치가 있는 푸시버튼 3단 폴딩 클래스프이며 단조롭다면 단조로울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파가니 디자인의 버클보다는 좋은 것 같네요. 후면을 살펴보면 무브먼트가 보이는 시스루 케이스백이 보입니다. 오픈은 전용 공구로 열어야 할 것 같네요. 살짝 튀어나온 구조인데 가운데 시스루 글라스를 중심으로 오토매틱, 글라스, 방수, 모델명, 재질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브먼트는 시걸사의 ST1692 오토매틱 무브가 장착되어 있죠. 이 무브먼트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한데 시걸의 ST16 시리즈 중에 3개의 캘린더 서브 다이얼이 있는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계와 흡사한 로레오 9208 모델에는 ST1654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는데 기능은 같아 보이네요. ST16이 일본 미오타의 825와 유사하고 97년에 개발이 돼서 지금까지도 여러 시계들에 사용되는 스탠다드 모델이죠. 성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제가 구입한 시계의 성능을 측정을 해봤는데 시간당 21,600 진동수에 1호차는 마이너스 5초, 파워 리저브는 36시간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손목에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시계가 40mm로 부담없는 크기이고 인상적인 디자인에 착용감도 우수합니다. 가격 이상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것 같죠. 제가 구입한 건 세라믹 베젤이 아닌 스틸 베젤 모델이라서 구형 데이토나에 더 흡사합니다. 디자인을 많이 따라는 했는데 베젤을 브러시드 처리한 점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죠. 시계가 스포티하면서도 차분하고 단정한 느낌이 있어서 복장에 관계없이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자, 그럼 이 시계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죠. 저는 안 사도 된다, 고려해볼 만하다, 최종 후보에 올린다, 꼭 사야 한다 해서 최종 후보에 올려볼 만한 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계를 리뷰하면서 큰 고민을 안 했는데 단점이 적고 상당히 준수한 품질을 지니고 있죠. 가격도 8만원 정도이고 디자인과 퀄리티, 스펙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그럼에도 꼭 사야 하는 수준으로 말하지 않은 건 데이토나를 따라하다 보니 모양만 내고 있는 부분들 때문이죠. 바로 크로노그래프의 부재와 그로 인한 타키미터의 베젤 용도가 의미 없어졌던 겁니다. 알리익스프레스 내에 데이토나 오마주 시계들이 몇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게 파니스, 파가니 디자인, 카디슨의 모델들이죠. 카디슨 데이토나를 살펴를 봤는데 역시 크로노그래프가 안 되는 캘린더 서브 다이얼 오토매틱입니다. 반면에 파니스나 파가니 디자인은 세이코 쿼츠를 사용해서 크로노그래프의 기능을 지니고 있죠. 꼭 오토매틱일 필요가 없다는 분들은 이 두 모델을 고려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의 리뷰가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께 참고가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의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